저희가 이제 또 폴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거 되게 궁금하신 거예요. 40%? 네, 반등 착시였나?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 2023 부동산의 미래는 요거가 아니고 요 내용으로 누르셨다 생각합니다. 네, 요 집값 반등한다고 하더니 뭐 아닌가?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니 수도권 낙폭이 다시 커진다고? 규제 완화하고 효과 있다더니 아니었어? 막 이런 반응들인 거죠. 그래서 오늘 방송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오른다 떨어진다 이런 거를 남의 말 듣고 판단하고 휘둘리기보다는 스스로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점검하는 능력을 갖추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방송을 잘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기사였어요. 이 기사가 아주 제목을 잘 뽑으셨습니다. 강원 도민일보. 전국 부동산 반등 기조인가? 아니면 그냥 깜짝 상승인가? 규제 완화하고 한 달 새 34.5% 업. 오. 진짜 제목 잘 뽑았다는 게 혹하네. 34.5%래. 와. 근데 뭐가 34.5%인지 안 써있잖아요. 왜냐면 안 써놓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기사를 보실 테니까. 그러네요. 내용을 제가 쫙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건데 거래량하고 거래 금액 얘기하는 거구나.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1월 대비 2월에 이렇게 팍 올라간 게 보입니다. 자, 기사 내용 좀 볼까요? 이 내용입니다. 막 깨알 같죠? 깨알 같으니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매매 거래량이 전월비 34.5%. 이 34.5%가 거래량 얘기하는 거였구나. 이거였어? 2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32,200건으로 직전월 19,000건 대비 56.9%가 올랐다. 근데 여긴 조금 자세하게 썼어요. 제주 특별자치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올라갔다. 그러니까 제주도 빼고는 모든 지역에서 다 거래량이 늘었다는 겁니다. 요 정도는 좀 더 딥하게 알 수 있죠. 그리고 매매 거래 금액 역시 토지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직전월 대비 증가했다. 거래 금액도 토지 빼고 다 늘었네. 지난 1월에 14조 5천억에 머물렀던 금액이 20조로 많이 늘었네요. 그죠? 그리고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가장 증가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이 기사에서 반등이냐 아니냐를 말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거래량이 늘었다. 거래량이 늘었으니 당연히 거래 금액도 늘었겠죠? 이 두 가지를 말한 겁니다. 그럼 거래량은 얼마나 늘었느냐? 우리나라 전체가 2023년 1월에 58,690건에서 23년 2월에 78,950건으로 34.5%가 늘었다. 그리고 아파트만 또 따로 한 내용이 있어요. 그걸 보니까 아파트가 19,000건에서 3만 건으로. 자, 전체 늘어난 것보다 아파트가 더 많이 늘었죠? 네네. 자, 아파트가 더 많이 늘었다. 첫 번째, 이걸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 거래 금액입니다. 거래 금액은 14조 5천억에서 20조 1,459억. 요렇게네요. 그리고 이게 38.9% 늘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파트는 거래 금액은 없어요. 거래 금액은 없지만, 이 거래량은 건도 있었거든요. 기사에. 근데 아파트는 거래 금액은 없지만, 요 폭이 64.3% 늘었다고 나왔죠. 자, 일단 여기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는 시장 반등을 알아차릴 수 있는 세 가지 신호입니다. 그걸 제가 이따 말씀드릴 건데 그거 외에 여러분들이 본식 메인 디시 하기 전에 에피타이저로 제가 하나를 드릴게요. 뭐냐면 아파트가 항상 거래를 주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안 좋다 좋아질 때도 아파트가 먼저 반응을 하고요. 그리고 좋았다가 안 좋아질 때도 끝까지 아파트가 가장 많이 간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투자나 내 집 마련을 하실 때 아파트라는 대상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실패 확률이 낮을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가끔 뭐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내 집 마련 기초반 강의할 때 저희 수강생분들한테 질문을 다 받아가지고 답을 드리는 시간이 있는데 거기에 심심치 않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너나님 제가 돈이 좀 모자라서 그런데 오피스텔 해도 되나요? 물론 오피스텔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저라면 아파트를 한다는 겁니다. 저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알아두시면 그 대상을 처음부터 잘못 선택해서 내 투자나 내 집 마련에 꼬이는 그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다. 그거를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 자, 그 다음에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잠깐만, 형. 내가 듣다 보니까 이거 거래량 얼마 전에 했었잖아. 형이 이거 2달 전인가 거래량 얘기해주지 않았어? 1달 전인가? 그러면 그 얘기 좀 어떻게 좀 해줘 봐봐.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야? 자, 그러면 그 다음을 제가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의 월별 매매 거래량입니다. 이건 2006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지난 방송에서는 제가 2023년 2월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좀 전 기사도 2월까지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기사보다 제가 한 달 더 업데이트를 해서 서울 아파트의 월별 거래량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네, 더 좋습니다. 좋죠? 네네. 짠! 자, 이게 지난달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겁니다. 매매 거래량이 6년, 7년 해갖고 쭉 와서 23년까지. 우리 지난달 방송을 또 안 보신 분들, 나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이거는 매매가, 매매 지수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2015년부터 상승장이 시작됐죠? 그러니까 어때요? 거래량이 늘었죠. 2008년 이후로 하락장이었죠? 거래가 적죠. 네. 그쵸? 요런 것들이 있었고요. 이게 장기 평균으로 봤을 때 서울 아파트의 월별 거래량 평균은 6,000건입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2월 달에는 2,462건이었습니다. 2,462건. 자, 그리고 이번 제가 한 달 업데이트 했다 그랬죠? 그걸 제가 그려봤어요. 뿅! 요만큼. 2023년 3월에는 2,400건 거래됐습니다. 물론 이거는 확실히 줄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지금 한 달 안에 거래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4월 말이 돼야 정확하게 나와요. 그렇지만 어쨌든 현재 기준으로는 줄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엔 이 4월 말이 돼서 3월 30일 날 거래한 거는 4월 30일까지만 신고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날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아무리 드라마틱하게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되게 많이, 특히 이 서울의 지난 역사상 월별 평균건 6,000건까지 회복할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거래량이 좀 회복된 건 맞지만 여전히 장기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좋겠죠. 그쵸? 뭐야. 어쨌든 서울은 오히려 2월 이후에 좀 줄긴 줄었네. 그죠?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집계가 다 끝나면 늘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되게 활발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여전히. 자, 이 기사에서 시장 반등의 근거로 쓰인 거래량이 절대량, 거래량의 절대량과 반등하고 나서의 지속시간 모두 다 아직 미흡해요. 아직 시장이 반등했다고 확실하게 가지고 말하기에는 좀 미흡하다. 굳이 뭐 그렇게 급하게 막 내가 예단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럼 이제 여기서 기사 내용은 끝난 거야. 결론은 이거야. 거래량 늘었어요. 그리고 3월에도 조금 늘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평상시 수준 6,000건만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좀 더 두고 봅시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면 구해줘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무 아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아, 나 시장이 반등할 때 딱 그때 그렇지. 그 기회를 잡고 싶어. 타이밍. 그러면 그 기회 반등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나중에 판단할 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 조건 3가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쓸데없이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고 쓸데없이 흥분할 필요도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지금 여기 불안해하시는 분들과 흥분하시는 분들이 다 계신 것 같거든요. 댓글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시장 반등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거는 아파트의 매매 거래량하고 매매 지수를 표현한 거예요. 이 빨간색 꺾은 선 그래프가 매매값입니다.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 그리고 이 막대 그래프가 거래량이죠. 보면 이때가 가짜 반등이었어요. 자, 가짜 반등과 진짜 반등을 놓고 같이 비교를 해볼 겁니다. 가짜 반등은 뭐냐면 보세요. 이때 잠깐 올랐었죠? 네. 근데 어떻게 했어? 그 뒤로 쭉 떨어졌어요. 정말 암흑기였지 이때. 맞아요. 그죠? 근데 그때 거래량 어떻게 돼요? 확 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레발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가짜 반등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딱 나오는데 왜 그렇게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방송 지난주였나 지지난주였나 그랬을 때도 뭐 평택이었나? 거기서 평택 급매물 사라지고 있으니까 잘 너나님 좀 보고 얘기하세요. 제가 그걸 안 볼까요? 여러분 저는요 하루 종일 네이버 부동산하고 전화기 끼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속단해서 말하지 않느냐면 저는 이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좋아지는 척 하다가 안 좋아지고 또 반대로 안 좋아지는 것 같았는데 좋아지고 이런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예단하지 않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짜 반등도 있었구나. 일단 첫 번째. 그럼 진짜 반등은 언제냐? 진짜 반등은 모두가 다 아는 이때죠. 이때는 진짜 반등이었던 거예요. 이 뒤로 쭉 이렇게 오랫동안 긴 상승장이 시작이 됐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 만짜리로 제가 그래프 그려놨습니다. 만짜리로 기준선을 그려놨어요. 뭐냐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 10,000건을 가지고 기준선을 그려봤어요. 근데 가짜 반등일 때는 10,000건을 못 미칩니다. 그러네요. 근데 진짜 반등, 특히 이렇게 장기 상승장이 도래하는 시점에는 10,000건이 심심치 않게 돌파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시장 반등의 첫 번째 조건은 거래량 1만 건을 돌파하느냐입니다. 거래량 1만 건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이거 진짜 좀 다른데? 근데 심지어 그리고 나서도 심심치 않게 3-4달에 한 번, 뭐 계속 연속으로 2달, 3달 이런 식으로 10,000건 거래량을 돌파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느껴야 돼요. 아, 이거 지금 뭔가 옛날이랑 달라. 라는 걸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조건이에요. 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확신하기는 좀 불안하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조건. 좀 더 강한 확신을 줘. 두 번째 조건. 이거는 서울 아파트 거래량과 가격 지수입니다. 이거는 제가 전세와 월세를 합쳤어요. 이 빨간 게 매매, 파란색이 전세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막대 그래프가 매매,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전세죠. 사실 이 내용을 지난번 방송에서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내용이 이제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안 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파란색일 때가 빨간색 그래프가 떨어지는, 즉 하락장. 그리고 빨간색 이 음영이 빨간색 그래프 매매가 반등하는 상승 초반입니다. 하락장은 사람들이 매매하는 게 무서우니까 지금 여러분들처럼, 그죠? 우리 모두들처럼, 그러니까 다 집을 어떻게 결정해요? 임대로 임대하려고 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아닌데요, 너네는 요즘에 사람들이 기회라고 생각해 집 사는데요? 자, 그럼 요즘 보세요. 자, 23년 전세 거래량은 한 달에 10,000건이 넘는데 매매 거래량은 2,000건밖에 안 됐었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은 거겠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전부 다 매매 전세 거래 선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럴 때는 당연히 어때요? 전세 거래량이 매매 거래량을 압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반등이 나오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보세요, 여러분. 여기 이쪽으로 오면 어떻게 돼, 점점? 빨간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오죠? 네네. 상승 초반, 즉 매수 적기에는 매매 거래가 전세 거래량을 역전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매매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을 앞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 조건, 매매 거래량이 서울 아파트 월별 기준으로 10,000건을 돌파했는데 그 뒤로 지켜봤더니 매매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을 앞지르기 시작해. 이거 반등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하나 더 생겼기 때문에 조금 더 촘촘해졌죠. 네. 그래도 불안해요. 너라이님, 그래도 불안해. 난 걱정 인형이야. 나 진짜 심각하게 걱정이 많아. 그래도 불안해.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새롭게 말씀드리는 개념, 주간 매매가 변동률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걸로 시장 반등을 판단해 볼게요. 이전에 일단 주간 매매가 변동률이 뭐예요? 그렇죠.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제가 일단 생 파일로, 그냥 생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게 있다는 걸. 자, 이거는 뭐냐면요. KB 부동산. KB 사랑해요. KB 항상 불철주야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런 자료를 이렇게 공짜로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기 가보면 KB 통계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통계에 월간 통계가 있고 주간 통계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차트나 이런 걸 그려서 보여드리는 건 대부분 월간 통계를 쓰거든요. 근데 여기에 주간 통계도 있어요. 그리고 그 주간 통계 파일을 딱 찾아서 다운을 받으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2023년 4월 3일 기준 주간 시계열이라는 파일이 있고요. 이걸 다운받으면 첫 화면이 요약해가지고 뭐 어디가 올랐고 어디가 떨어졌고 막 이럽니다. 오른 지역 살벌하네요. 네. 정말 전멸이네요. 전멸. 처인구는 이제 반도체 그것 때문에 올랐지. 호재 때문에. 네. 하락은 뭐 다 떨어졌죠. 그죠? 이걸 보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첫 번째, 매매 증감. 매매 증감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1번. 뿅. 시트가 있죠. 네, 자, 매매 증감 시트. 이 매매 증감이 너무 좋아, 보기가. 왜냐면, 보세요. 2008년 4월 첫째 주부터 2023년 4월 3일까지가 현재 자료입니다. 매 주마다 이 KB의 직원분들께서 이걸 한 땀 한 땀 다 계산해서 집어넣고 있어요. 이거 보면,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아주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놨어. 무슨 얘기냐면, 파란색이면 뭐야, 분위기. 분위기 시퍼렇다는 거지, 지금. 그죠? 안 좋다는 거죠?
우리 재미삼아 한번 볼까요? 2008년 12월에 안 좋았네, 겨울에. 이때가 뭐였던 거야?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맞아요. 2008년 9월 달쯤에 딱 터졌는데, 그거 터지고 나서 갑자기 막 떨어져요. 근데 이때 낙폭을 여러분 감으로 숫자로 보세요. 주간 하락이 마이너스 제일 큰 게 마이너스 0.42%, 0.43. 그러니까 이게 이제 되게 많이 떨어진 거잖아요. 자, 기억해 두세요. 금융위기 때 서울특별시 아파트는 주간 마이너스 0.4% 정도 떨어졌었다. 기억을 해두세요. 네. 쭉 내려와, 쭉. 그러다가 아까 제가 얘기했죠. 다시 파랗게 바뀌네? 언제? 2009년에. 이때가 뭐예요? 아까 우리 봤잖아요. 짝퉁. 아. 짝퉁 반등. 가짜 반등. 이 가짜 반등이 이때 나왔던 겁니다. 그때도 0.29%가 올랐어. 이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0.34. 주간으로 0.2% 이상이면 폭입니다. 폭. 마이너스 0.2보다 작으면 폭락이고요. 0.2보다 높으면 폭등이에요. 주간으로 0.2면. 그러니까 폭등이 한번 나왔어, 이때. 갑자기. 그런데 그 뒤로 어떻게 된다? 이제 앞에 짝대기가 보이기 시작하지, 이렇게. 2010년. 쭉 마이너스네요. 계속 미끄러져. 계속 폭락은 없어. 근데 계속 떨어져. 계속 거래가 안 돼. 그러다 2011년에 또 조금 올라갔다가, 이거는 여기 전국은 파란불이죠. 네. 근데 서울은 어때요? 플러스도 있지만 여기 보면 또 마이너스도 네네. 있잖아. 그게 또 계속 떨어지잖아. 이건 뭘 의미할까요? 지방이 끌어올린 겁니다. 2011년은 지방 대세 상승의 시기입니다. 네, 지방 건설사들이 연달아 부도가 나면서 공급이 말랐어요. 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그리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전세난과 매매난이 동시에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쭉 옵니다, 또. 계속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미치는 거죠, 이게. 이게 미치는 거야. 차라리 폭락하고 멈추면 몰라. 근데 이러면 사람들이 의지를 잃어. 그냥 이제 끝났다, 이래 생각해요. 그렇죠. 쭉 옵니다. 계속 오죠? 계속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 페이크 반등 이후에 계속 떨어진 겁니다. 주구장창. 그리고 나서 의미 있는 상승장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 파란 게 나오기 시작해요. 2017년, 주황색. 2018년, 그리고 2018년 여름에 첫 번째 폭등이 옵니다. 1%가 넘었어요. 1%.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0.2만 돼도 폭인데 주간 1%가 올랐다는 건 와. 제가 이때 처음으로 사람들이 집 보러 갔는데 내 신발을 못 찾아. 나올 때. 그 아파트 현관에 신발이 한 30켤레가 막 쌓여 있어. 이런 걸 제가 이때 봤죠. 이게 진정한 폭등이구나. 제가 투자하고 처음 봤던 폭등이기 때문에. 그리고 2020년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던 거죠. 미친 상승. 그리고 나서 최근 하락. 아까 금융위기 때도 0.4였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 뭐 툭하면 0.4예요, 여기는. 0.5. 0.5도 있고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자, 이제 좀 보이셨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너나님이 얘기해 준 거 쭉 듣다 보니까 이해는 되는데 눈에는 안 들어와요. 그러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파일 소개해 드리려고 보여드린 거니까. 그래서 뿅 그렸습니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 증감률입니다. 그거를 제가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그린 거예요. 그럼 이제 한눈에 보이는 거죠. 2008년 4월부터 지금 현재 2023년 4월 초까지 이 가운데 보면 0이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네. 요거보다 위에 있으면 상승이다, 하락이다? 상승. 아래에 있으면 하락, 그죠? 그럼 지금 하락은 어느 정도예요? 이거 조사하고 나서. 역대급으로 가장 많이 하락한 겁니다. 맞아요. 가장 많이 하락한 거고요. 수도권 부동산의 가장 큰 상승은 2018년 여름에 나왔습니다. 네, 이때 1.2% 아까 봤었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리고 이런 게 몇 차례 반복됐었던 거죠. 자, 그러면 가짜 반등이 이랬잖아요. 우리는 지금 가짜 반등이냐 진짜 반등이냐 찾고 싶은 거니까. 그렇죠. 가짜 반등일 때가 요 시기입니다. 요 시기. 09년 3월부터 10월까지. 그죠? 그럼 요때 보면은 요만큼 이렇게 이 기간이 중요합니다. 기간 잘 보세요. 7개월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하락이 나옵니다. 그랬다가 또 상승이 나오는데 이때는 힘이 없어. 그랬다가 쭉 미끄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쭉 파란색 0 마이너스. 근데 진짜는 이때죠. 이때 보면 상승이 나오죠.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쭉 갑니다. 여러분들은 이것과 이것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현장감이 없으면 느낌이 없어요. 그래프만 보면 절대 알 수 없어요. 내 이 시기에 임장하거나 이러지 않았으면은 느낌 잘 안 오거든요. 보면 일단 1년을 못 가요. 네. 기간이 짧아요. 기간이 짧아. 그리고 또 하나는 1년을 못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락이 나온다는 겁니다. 중간에. 이 빠지듯이 이렇게. 근데 되게 재밌는 게요, 여러분. 거래량 1만 건이 넘고
매매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을 초과하고 그리고 나서 상승은 정말 단 한 번도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쭉 가는 거예요, 그냥. 그냥 0은 있어. 그렇지만 마이너스가 안 나와. 처음에 한 1, 2년 동안. 주간 매매가 변동률 기준으로 3개월 이상 하락 전환. 그러니까 하락 기간이 3개월. 저는 3개월을 보는 거예요, 보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마이너스를, 지금 KB에서 여전히 마이너스입니다. 네. 예, 제가 아까 여러분들 설레발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설레발입니다, 그거. 마이너스예요. 근데 이게 플러스로 전환이 돼요. 플러스로 전환이 되고도 가면서 중간에 3개월 이상 마이너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의심해봐야 돼요. 예, 이게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저는 그거를 이런 추세나 거래량 통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가격을 갖고 판단하지만 이런 걸 보조지표로 쓴다는 거예요. 즉 주간 매매가 변동률 기준으로 3개월 이상 하락 전환이 진짜 반등하고 나서는 아예 몇 년 동안 안 나와요. 시장 반등의 세 번째 조건입니다. 반등한 매매가의 움직임이 1년 이상 지속돼야 돼요. 1년 이상이 지속돼야 그때 비로소 진짜 상승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네. 네. 자, 이제 이걸 알았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 형,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자, 일단 그 전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세 가지 조건. 첫 번째, 서울 아파트 기준입니다.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월별 거래량 1만 건 돌파. 두 번째, 월별 거래량 1만 건 돌파가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몇 차례 나오면서 동시에 전세와 매매 거래량을 비교했더니 그동안 항상 전세 거래량보다 작았던 매매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을 역전하기 시작한다. 두 번째. 세 번째, 그래도 나는 불안해서 여전히 결정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1년이 지났어. 그런데 여전히 계속 빨간불이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는 내가 매수 적기에 해당되는 상승 초반일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 정도면 거의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하냐. 그래 형, 오늘도 고생했어. 나 지금 잠깐 계란 후라이 해먹느라고 못 봤어. 정리 좀 해줄 수 있겠어? 그래서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반등을 놓치지 않는 방법. 첫 번째, 시장 반등의 신호보다는 증상을 알아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항상 그런 데 관심이 많아요. 시장이 반등하는 시그널, 시장이 다시 상승장의 시그널, 이런 거 관심이 많죠? 그렇죠, 그렇죠. 자,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요. 여러분들 그런 거 다 시간 낭비입니다. 그런 거 보는 거. 왜? 그런 거 몰래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요. 시장이 반등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아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확신하기가 좋다는 겁니다. 하기 전에, 왜냐면 사람마다 말이 다 달라.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나는 이런 관점인 거야. 내가 아플 것 같아. 아플 것 같을 때 그 아플까봐 약을 미리 먹진 않고요. 그렇죠. 아프잖아요? 그럼 그러면 약 먹어요. 증상이 나왔을 때 기침을 한다던가. 열이 오르거나. 근데 맞아요. 그냥 괜히, 왠지 열이 오를 것 같아. 감기약을 먹어야겠어. 미리 안 먹어, 난. 안 먹어. 왜? 감기약 먹었다가 감기가 아니었고 배탈 나면 어떡해.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근데 저는 기다려요, 그러면. 몸이 좀 안 좋은데? 그러다가 열이 나. 감기 오는구나. 약 먹어. 초반에. 이렇게 접근하면 되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꼭 그렇게 맞추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자꾸 헛다리를 짚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신 이유도 알아요. 여러분들 욕심은 빛보다 빠르니까. 여러분들의 욕심은. 근데 그렇게 해서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 현실에서. 그래서 신호보다는 증상을 아셨으면 좋겠다. 그 증상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입니다. 두 번째, 신호를 알고 싶은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사람들이 그 시그널을 미리 알고 싶은 이유가 뭘까. 그거는 내가 바닥을 잡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나 이번에 여기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나 내 집 마련 좀 했어, 잘했어, 이런 분들 있죠? 그분들 중에 자기 단지 최저가로 사신 분 있어요? 거의 없겠죠. 거의 없어요. 전 있는데요. 네, 그건 님의 운인 거죠. 그죠?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 친구가 있어요. 근데 한 명은 2014년에 샀고요. 한 명은 2015년에 샀고요. 한 명은 2016년에 샀어요, 집을. 그럼 그 셋 중에 2016년에 산 친구가 2014년에 산 친구한테 멱살 잡으면서 내가 너보다 더 빨리 샀어야 되는데 막 이래요? 아니잖아요. 그냥 다 잘한 거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현실에서의 내 집 마련이라는 거예요. 최저가로는 못 사도 저가로는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신호가 아니라 증상만 봐도 절대 늦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1년 전보다는 비싸. 내가 이제 반등이 나오고 나서 아, 너나인이 말했던 3개가 나왔어. 아, 이제 집 사야지? 가서 봤더니 1년 전보다는 비싸.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싸.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내 집 마련 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3번째, 구해줘얼부 놓치면 안 되지. 솔직히. 반말. 왜냐면 제가 써놨잖아요. 이래도 안 보면 나만 손해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걸 찍어주시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이런 것들을 저는 어떤 식으로 부동산 공부를 하냐면 그냥 철저하게 가격을 봐요. 계속 얼마인지. 지금 얘 얼마지? 얘 얼마지? 왜냐면 저는 어떤 아파트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거의 다 알거든요. 전국에 있는 아파트들 거의 다 알아요. 몇 동이 무슨 동향인지 남향인지도 거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가격만 보면 되는 거예요. 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애, 이런 가치를 갖고 있는 애 가격이 얼마다. 이것만 보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덕분에, 구해줘얼부 덕분에 제가 이런 것들까지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지 2년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저도 제가 기존에 투자하던 방식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아는 게 많아진다 이거예요, 쉽게. 그리고 저는 아는 게 많아져도 정보를 거를 수 있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필요한 것들을 딱딱딱 의미 있는 것들을 찝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걸 정제해서 여러분한테 이걸 하는 거예요. 2주에 한 번씩. 그런데 이걸 안 보면은 나만 손해지 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셔도 제가 지난번에도 전세가율 중요한 거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내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이 방송이라도 꼭 챙겨보시면 뭐 최고의 내 집 마련은 아닐지라도 최악의 내 집 마련은 안 할 수 있다. 진짜 쉽게 말해서 뻘짓은 안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시장 반등을 놓치지 않는 방법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동시에 흥분하는 사람들도 나와, 벌써부터. 왜 그렇게들 빠른지 모르겠어. 어떤 사람들은 뭐 금리 동결했는데, 거래량 는다는데, 매매가 뭐 벌써 호가 올라간다는데, 막 이러면서 불안해 하시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드디어 막, 벌써 치고 올라가나? 다시 한번 불장 가즈아 막 이거 하시는 분들. 근데 여러분, 좀 보세요. 두고. 예, 확실치 않잖아요, 아직.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질문을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질문이요? 네. 네. 지금 긴장이 댓글에, 되는데. 네, 네. 댓글에 이제 오준호님, 네. 그리고 또 다른 분들께서 지금 이제 시장 반등의 증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네. 3가지.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서울을 기준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요게 그럼 수도권만 해당이 되는 건지, 지방에서도 요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지. 저는요, 서울만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왜냐면 지방은 이거 외에도 변수가 많죠.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서울 시장을 알아야 지방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러분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이제 방송을 만드는 입장에서 제일 관심이 많은 데 어딜까요? 많은 사람들이. 서울, 수도권. 서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 위주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다른 지방들을 봤을 때 이 3가지 조건 중에 적용할 만한, 유의미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예요, 하나. 2번째. 2번째. 매매 거래량과 전세 거래량의 관계를 보시는 건 의미가 있다. 어느 지역이든. 그렇지만 상승하고 1년이 지나서 이런 거는 지역마다 다 달라요. 그 사이클, 시장 사이클이 서울과 지방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상승과 하락이 서울은 꽤 긴 기간 일어나요. 맞아요. 근데 지방은 되게 짧아요. 왜냐면 지방은 공급으로 부동산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무슨 얘기냐면 서울은 땅이 어때요, 여러분? 땅이 제한돼 있죠. 그렇죠. 아파트 지으려면요, 서울은 택지 개발 못해요. 비닐하우스 때려 부수고 그린벨트 풀지 않는 이상 빈 땅에다 아파트를 짓는 게 불가능해요, 서울은. 그럼 서울에 새롭게 공급된 아파트는 다 뭐다? 재개발, 재건축이야. 그러니까 이게 공급을 한번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서울은. 근데 지방은 어떠냐면요, 장이 막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그동안 막 힘들었던 건설회사들이 땅 사놓고 이자 내고 있잖아, 지금. 힘들었던 건설회사 시행사들이 이때다 하고 분양을 때려. 근데 그 분양을 어디다 때릴 수 있냐? 땅이 널려 있는데 뭐. 빈 땅에다 하면 되지. 빈 땅에다 하면 되지. 뭐 허물고 자시고가 뭐가 필요가 있어. 그냥 빈 땅에다 하면 되지. 그러니까 아파트 공급 사이클이 빨라. 공급이 많아지니까 상승도 올라가는 기간도 짧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뭐 1년 동안 올랐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거는 근데 전세 거래량이 매매 거래량보다 작아지는 거, 반대로 매매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을 역전하는 거는 거의 모든 지역이 다 비슷하다.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아서 여기다 쓰진 않았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뭐죠? 뭘 봐라? 가격? 가격을 봐라. 지방 부동산 시장이 진짜 이거 누가 봐도 이거, 그러니까 이런 느낌 있잖아. 분양을 했어요. 근데 미분양이 났어. 불안해. 근데 내 집 마련 할까 말까 고민이 돼. 내 지방 사는데. 우리 동네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를 가보세요. 우리 지역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 한 탑 5를 정해서 한 번씩 가보세요. 솔직히 이것도 안 하고 하려고 하면 너무 날로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치. 네, 5개 정도 네이버 시세조사도 해보시고 가보세요. 가서 집을 봐. 근데 이 집이 너무 좋아. 근데 가격을 딱 들었을 때 이거 우리 동네 사람을 무시하나? 우리 동네 사람들이 이 정도 가격도 못 사겠어?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싸다. 그러면 사는 거죠. 제가 보기에 지금 지방에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이래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은 안 된다. 지방은 안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지방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지방이니까 싸야 되는 건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지금도 여기 시세로 나오는 건 이제 20평대 기준으로 8억이 넘거든요. 8억 7천, 8천이에요. 20평 평균 아파트 가격이. 지방에 있는 아파트 평균 가격이 2억 초반이에요. 자, 4분의 1이죠. 네. 가격이. 그러면 지방 사시는 분들이 서울 사는 사람들보다 소득이 4분의 1인가요?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분들대로의 삶이 있고, 그분들 생각하기에 이건 좀 싼 것 같다. 이거는 내가 사는데 크게 부담이 안 된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 가격까지 내려가면 그 동네에 있는 좋은 아파트들부터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미 한 2주 전부터 그런 지역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이 들어가는 지역들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매도 호가를 올리거나 팔겠다고 내놨던 물건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아. 지금은. 그런 데가 오히려 거래량이 늘고 급매물이 회수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디 평택이다, 어디다 지금 급매물 다 들어가고 있어요. 네, 그쵸. 그렇지만 중요한 건 펀더멘털이 중요하거든요. 그 가격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서울 아파트가 그럼 지금 굉장히 싸다고 느껴지냐? 저는 서울 아파트가 싸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물론 한 6개월, 1년 전만큼 비싸다는 느낌도 안 들어요. 그땐 진짜 비싸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지금은 되게 많이 비싼 것 같진 않아요. 그러나 이거 서울 사람 무시해? 수준으로 싸다고 느껴지지도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여유를 갖고 보셔도 나쁘지 않다. 단,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저는 집이 필요하면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이왕 기다릴 거라면 제가 말씀드리는 제 경험과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참고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이버 창 여시고요. 그리고 월브.com 쳐주시면 됩니다. 월급쟁이 부자들 홈페이지 들어가시고요. 거기에 보시면 월브 스터디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전문가 칼럼을 클릭해 주시면 바로 오늘의 주제, 집값 반등은 착각인가? 또다시 떨어지고 있다. 요 썸네일이 보이는 칼럼이 있습니다. 요거 오늘 주제 바로 자료 올려주셨으니까요. 요거 다운 받으셔가지고 출력도 가능하다 그러면 출력을 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